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3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인데요. 지난 17일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 만의 일입니다. 사상 최다 참여기도 하죠. 그만큼 심신미약을 핑계로 하는 감형은 절대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거기도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프로파일러이시기도 하고 또 심리학자이시기도 하니까 좀 여쭙겠습니다. 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는 중학교 동창생들이 증언한 걸 보면 평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심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겉으로는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보여도 문제는 이 사람이 워낙에 피해의식 같은 게 존재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네. 쌓여있던 것이 순식간에 다 폭발을 해서 제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과거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여요. 상해 전과도 확인된 것만 2번 이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 상해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꼭 범죄자화가 되지 않은 기록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지금 이런 상당히 그 피해의식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런 양식,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수동 공격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데 문제는 네. 터진다라는 그런 성격 특성이죠. 그래서 수동 공격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반사회적 사고를 하면 예컨대 법이나 질서를 무시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 요번에도 경찰이 사실은 1차적으로 출동을 해서 이제 화해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했는데 네. 사실은 경찰의 그런 치안 지도가 법적인 효력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통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따르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사회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이제 지시를 이제 앙심을 품고 그 앙심을 품게 된,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하게 만든 이유가 결국은 아르바이트상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보복 살해를 한 것이죠.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게 된 그렇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방금 교수님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분노가 없는 폭력 범죄는 일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 범죄라는 용어 자체를 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이제 분노는 누구나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누구나 조절이 힘들다는 거를 아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의 행동에. 다 내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면 예. 사실 남의 목숨을 뺏고 나서도 나는 분노 조절 장애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심신미약이 어떻게 보면 좀 남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100만 청원이 이루어진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용어를 그 범죄자들에게,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에게 붙인다는 거는 네. 그건 사실은 면죄부를 주는 그런 또 다른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화를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볼 때 보면 자신의 분노를 유발케 했던 피해자에게 덮어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예. 네, 가해 행위를 뻔하게 해놓고는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오히려 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최근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들이 일어날 때 굉장히 잔인하고 뭔가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의 그런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좀 큰 사건들.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방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치안력이 가장 이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살인 사건의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가 나는 일이야 많죠. 이성적인 테두리 내에서. 네.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들도 많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인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민주화가 되고 개선이 됐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일반화를 해서 타인의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뺏는 사람들도 마치 면죄부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문제의식을 과도하게 이제 지적하는 것들은 음. 사실은 언론에서 지양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요. 예. 일단 범죄 행동은 사회적 현상이라기보다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음.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뭐 인식일 것이고 지금 이번 사건도 김성수가 누구라도 화를 낼 만한 모욕을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죽인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성수라는 사람 자체가 아. 반사회적이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지금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뭐 음. 분노 조절에 실패한 현대 네. 사회의 문제로 몰고 가는 순간에 네. 사실은 그렇죠. 심신미약을 음.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음. 거예요. 개인의 인격에 대한 문제였다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네요. 그 범죄자들의 인격. 그렇습니다. 네.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네. 자, 김성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얼굴이라는 특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그 사람의 인제 어떤 피해 의식을 유발하게 된 이유로 보이고요. 음. 문제는 이렇게 인제 본인이 박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대면할 용기가 없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시선을 뭐 마주치거나 이런 네. 것들조차 사실은 굉장히 회피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인제 뭐 얼굴이 결국 그런 대면 접촉의 가장 중대한 지점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아르바이트생이 보냈던 시선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이나 또는 뭐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집중적으로 얼굴을 공격한 게 아닌가. 음. 그리고는 아마도 지금 이런 얼굴을 공격해서 특히 인제 목을 공격해서 시작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깐 일종의 치명상을 입히는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런 연유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전에도 살인 전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이 인제 뭐 그 일본 닌자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심취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음. 뭐 목에 문신이 있는 것을 봐서도 인제 추정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 사람의 상당히 뭐 최근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내용이 아닌가. 음.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아주 끔찍한 뭐 어떤 보복 행위 이런 네. 것들을 본인도 뭐 일종의 인제 사회적 학습이죠, 그런 것들은. 음. 그래서 결국은 실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인제 추정이 되는 거죠. 결국은 피해 의식을 유발했던 주변인들은 모를 만한 본인의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발이 돼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그러면 지금 청원이 100만 명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10년 동안 복용했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이유로 감형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 뭐 100만 청원 때문에 없다기보다 사실은 이 사건은 인제 이 사람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하고 음. 범행 내용하고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음. 음. 사실은 이미 인제 뭐 그 앙심을 품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왔던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계획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죽일 의도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까지 뭐 정신질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심신미약 뭐 어떤 예를 들자면 네. 뭐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서 음. 벌어지는 그런 인제 범죄라서 책임을 조각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지금 뭐 이 사람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든지 말든지 지금 이 범행 내용은 계획살인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관련된 방송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하나 여쭙겠습니다. 피해자가 190 센티미터가 넘는 큰 키의 유단자라는 사실. 근데 피의자 김성수는 160이 좀 넘는 키의 덩치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일단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동생이 공범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인제 동생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가 아직 그 명확하게 뭐 분명하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 뭐 지금 형이란 사람이 정신감정을 갖기 때문에 일단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CCTV에 있는 내용이 지금 언론에 어느 언론사에서 그걸 공개를 하다 보니까 폭행이 시작될 지점에 동생은 일종의 뭐 형을 조력하는 역할을 했다. 음. 몸의 이제 자세, 팔의 위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것이 지금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인제 상해까지 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흉기를 뭐 휘두르는 걸 발견하고는 그때부터는 인제 말리는 사람으로 역할이 변경됐는지 음. 어느 지점에서부터 뭐 그런 종류의 인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상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좀 더 그러나 예. 네. 최소한 지금 상해 전과가 2번 있고 형이 계속 인제 아마도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음. 그렇다면 지금 경찰이 인제 그 맨 처음에 인제 경찰에게 신고를 할 때도 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손님이라고 지칭을 하지.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인제 그 특이점을 보이거든요, 예. 신고 내용을 보면. 예예.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동생이 형이 무슨 일인가를 위험한 일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감지했던 것 같고 음. 그게 결국에는 인명피해까지 이르를 수 있음을 염려하여 경찰이 현장을 정리했는데도 떠나지 않고 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종류의 인제 음. 위험한 상황임을 예견하면서도 왜 처음에 출동했던 경찰에게 형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음음. 그랬으면 아마도 진정시키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음. 그와 같은 도덕적 비난으로부터는 사실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평상시에 형의 뭐 행동 습격은 어땠는지 이런 음. 것들을 동생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거고요. 네네.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마치 조력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지 음. 무엇인지 왜 현장을 안 떠났는지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이유를 캐 물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의혹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